예, 안녕하십니까. 선제 명령은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잠깐 논의도 한번 해보고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야, 오늘 진짜 나 운 좋다. 근데 난 아니야. 난 오늘 운이 별로야. 할 때 말하는 그 운 맞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은 단순히 행운이나 불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흘러가듯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에너지 같은 것으로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주어진 자유의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이라도 어떤 이는 우산을 챙겨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비를 맞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예 외출을 안 할 수도 있듯이 이런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들, 이게 바로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만들어내는 후천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운과 짝을 이루는 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은 운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 쉽게 바뀌지 않고 고정적이고 선천적인 특성들을 말하며 씨앗으로도 비유합니다. 내가 콩이라는 씨앗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팥이라는 씨앗이 될 수 없듯이, 물론 콩 중에서도 아주 실하고 탐스러운 콩이 될지 아니면 조금 부실한 콩이 될지는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콩이란 씨앗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명은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그런 필연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었던 여러 조건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질과 잠재된 가능성의 기본적인 틀, 이것이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운과 명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한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명리학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명리학을 미신도 아니고 혹세무민도 아니고 이 명리학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어떤 학문이고 지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타고난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움을 주는 지혜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재능 또는 강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니까 숨겨진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숨겨진 보물.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약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100명을 모아 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100명 중에서 이때까지 아무도 배우지 못한 어떤 악기나, 안 그러면 어떤 그림 그리거나, 안 그러면 어떤 운동이나 그런 걸 처음 접해봤을 때 99명이라는 학생은 다 잘 못하지만은 어떤 유독 한 사람은 그걸 그림도 잘 그리는 애가 있고 그 운동을 좀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 간혹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이 우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생에, 약간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전생의 어떤 하나의 업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말로 한다 하면은 과거로부터 가져온 나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익숙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빨리 깨우쳐 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능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무한 경쟁 사회인 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명리학이 어떤 그렇다 저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 우리가 말하는 끼, 능력, 재능을 가르쳐 주는 그것을 깨우쳐 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그릇일까?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그러면은 어떤 그릇일까라는 말 자체는 조금 너무 좀 아이러니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인생의 설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설계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지에서 공장을 지을까? 아니면은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사무실을 지을까? 아니면 일반 가정주택을 지을까? 하는 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어떤 가정집을 만약에 짓는다면은 방은 도대체 몇 개를 만들지, 창문을 몇 개로 해야 될지, 그걸 먼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명리학도 그렇습니다. 명리학도 내 존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그 그릇의 크기를 먼저 봅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간장을 담을 수 있는, 간장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릇, 어떤 큰 그릇일까? 적은 그릇일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그 그릇 속에서 그 사람의 성향도 발견할 수도 있고, 강점도 발견할 수도 있고, 약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거는 우리가 좀 덜어내는 지혜도 필요하고, 부족한 거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같이 연구도 합니다. 그러면은 명리학에서는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태어난 그 순간, 그러면은 태어난 연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연월 일시. 그러면 그 연월 일시를 4개의 기둥으로 나눠서 4개의 기둥을 나누고 그 담긴 글자 8개를 하는 게 그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명리학에서 그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나누는, 그러고 또 자신의 어떤 설계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불이 많은 사주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불이 많은 사주는 보통 성격이 좀 급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그래서 판단이 빠르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성부 낼 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실수가 좀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차분함과 늦음의 어떤 미학을 같이 섞어져서 그분한테 어떤 명상도 한 번씩 가지라고 하고, 그러고 어떤 빠르게 어떤 생각하는 것도 한 번씩 늦춰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그래서 같이 연구도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삶의 목표와 실현. 삶의 목표와 실현인데, 이러면 또 생뚱맞죠. 그러면 이것이 나는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나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하이라이트. 나만의 또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하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넌 꼭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넌 무조건 이것만 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정해진 삶이 좀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 생활 자체, 삶에 대한 무의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가진 재능과 감정과 인생의 설계도를 스스로가 채워나가고 그것을 같이 짬뽕해서 믹스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비록 내가 좀 약간 어떤 큰 실력은 안 되지만은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구동살에 박히도록 굳은 땀방울 흐르면서 계속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자의 어떤 하이라이트, 자신의 꿈을 위한 어떤 전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전진을 갖지만은, 그 꿈을 이루었지만은,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떤 긴 하면은 그 재능을 살려서 가지만은 또 새로운 길이 자신 눈앞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연예인 중에서 치대나 의대를 졸업해 갖고 중퇴를 했든지 졸업을 해서 방송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자지만은 자신의 다시 앉아 열심히 법이라는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 갖고 법조인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인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타고난 자신의 어떤 지식과 뛰어난 어떤 소통 능력을 가지고 방송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밝혀주고,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20년, 30년 흘러갔는데 이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그걸 다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논하고 설명해주는 어떤 하나의 학문, 그래서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또 다른 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재능과 강점, 나는 어떤 그릇일까, 삶의 목표와 실현을, 이런 것이 어떤 과정 자체가 미래를 맞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해 가면서 내 아닌 또 다른 지금 현재 내보다 더 발전된 생활을 만들고, 지금의 어떤 생활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가고, 지금의 어떤 내가 어떤 피상적이보다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어떤 거기에 대해 논의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명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이 명 자체를 어떤 과거형, 좀 수동적, 정해져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 자체를 이런 우리가 말하는 발걸명자로 저는 바꿔야 된다는, 내 스스로가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과거에 구속되고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는 나의 의지로 미래를 더 밝히고, 그러고 환하고, 그러고 또 주체적이고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걸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왕의 얼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선조 임금인데, 이 시대와 동시대 때 살았던 우리가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은, 불멸의 이순신은 그 중에 주인은 또 누굽니까? 이순신이고, 그 시대의 지존인 선조는 그냥 일반적인 조연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의 주연이 돼야지 조연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당한 주인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내 생활보다 한층 더 나은 생활, 지금의 이 생활이지만은 이 생활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준다는 내용보다는 같이 걱정도 하고 논의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명리학의 어떤 지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딱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점술이라고 해갖고 막 그런데, 우리는 명리학은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방송이라서 저도 같이 배우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뜻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떤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